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 여기는 일동제약 마음건강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와 심리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박지혜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께 건강한 도움을 드리고자 일동제약 SNS를 통해 사연을 신청받았습니다. 접수된 다양한 사연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건강연구소의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힘든 일이 없는데 자꾸만 힘든 일을 찾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종종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던 때가 적응이 돼서 웃고 자는 날보다 울고 속상해하며 자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런 상황에 넣는 듯 해요. 스스로를 갉아먹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우선은 이 고민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문장들이 있어요. 울고 속상해하며 자는 게 익숙해졌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이분은 만성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우울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연자분은 만성적으로 우울감이 지속되는 지속성 우울장애에 가까워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울한 날이 우울하지 않은 날보다 많은 거죠. 이 지속성 우울장애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약한 강도의 우울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에 오시는 내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까지 막 제가 우울한 거는 아닌데 이걸로 상담에 와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무기력감이나 잔잔하게 행복하지는 않은 우울감들이 지속되면 지속성 우울장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울감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우울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백의 인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지 이론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사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인지삼재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나랑 그리고 세상,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우울의 발생과 지속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울한 사람은 자기 개념, 나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났어, 능력도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단언적인 셀프톡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날 이해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 미래에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라는 무망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즉 모두에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같은 우울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그 개인의 감정과 우울감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타인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많을수록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려보면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반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곱씹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연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전에 뭔가를 생각하고 울면서 잠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러고 미루어 보아 K님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곱씹으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추라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자기 반성 및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추가 너무 지나치고 장기화되고 만성적일 경우에는 우울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추를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우울한 기분이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연자분 그리고 이 고민에 공감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무력감과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과거보다 현재에 초점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단적인 태도로 현재에 초점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마음챙김은 순간순간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고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는 매우 자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속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렇게 굳어진 매우 익숙하게 내가 삶을 바라보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사고들을 내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금 여기에서 잘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탈동일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탈동일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그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했지? 난 진짜 바보 멍청이다. 난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랑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생각에 쏙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탈동일시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또 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삼자가 보는 것처럼 그 생각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이제 마음챙김이 생활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내가 이렇게 중지시켜 줄 수 있어요. 끊어줄 수가 있고 거기서 내가 또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했구나 알아차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현재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번째로는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은 자기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과 실패를 회피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자비라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반응하고 내 부족한 부분까지, 한계까지 끌어안는다면 자기 비난의 언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좌절되는 상황에서 나를 다독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거의 경험을 새롭게 이야기로 써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과 기억은 그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 경험과 기억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져요. 지난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와 기억들을 발견해내다 보면 부정적인 과거는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상담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과거에 이제 굉장히 힘든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내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전문가와 함께. 그냥 내가 피해를 받았던 경험이 아니라 버텨냈던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생존했던 경험.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외상후 성장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런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억들을 다시금 새롭게 재구성해보고 이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덜고 삶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동제약 마음건강연구소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았는데요.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K님께 한 줄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기.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제3자의 눈으로 새롭고 따뜻하게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생각 습관만 바꿔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동제약 마음건강연구소에서 드린 오늘의 솔루션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현대인의 마음건강을 위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과 솔루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